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경제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 전기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두의 꿈이죠. 늙지 않는 것, 안티에이징 산업입니다. 박정호 교수님,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님, 그리고 허혜민 연구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처럼 과학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경제와 투자를 가르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키움증권에서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허혜민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라고 좀 느끼세요? 저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조준 교수님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네이처 메디슨지라는 연구 논문지에서 만 35세쯤, 그다음에 만 60세, 만 78세에 확 늙는 시기가 있다고. 수천 명을 대상으로 피를 뽑았을 때 딱 그 시기에 훅훅 늙는 거예요. 턴오버라 그래가지고 한 달 주기로 새롭게 막 줄기세포가 세포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노화가 오면은 줄기세포가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한 달이 두 달 걸리고 두 달이 세 달 걸리면서 이 세 살이 잘 안 돋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그 첫 번째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확실히 예전에는 여드름 짜면은 다음날 가라앉거든요. 한 2, 3주 지나야 이게 가라앉고. 잠깐만, 여드름이 나신다고요? 네, 참. 제가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네요. 여드름이 나는 분에게 지금 노화 얘기를 듣겠다는 게 저는 지금 검버섯을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노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고 하죠. 노화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이 좀 어떨까요? 첫 번째로 본인들이 나이 들어서 살아가야 될 기간이 길어졌다는 걸 다 체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나이대가 60대 초반이에요. 네. 그래서 60대 초반에서 일을 다시 시작해서 적어도 15년 이상 일을 더 할 생각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넘어간다는 걸 스스로 체감하고 있어요.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작년도에 최빈 여성 사망 연령 몇 살일까요? 기대 수명 말고 실제 돌아가신 분 가장 많은 나이대가 몇 살인지. 여자분이니까 좀 나이가 많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서 77세? 업입니다. 저는 80 한 둘 셋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업입니다. 80, 전 89. 업입니다. 이야. 90이에요. 어느새 90까지 예. 올라갔구나. 이야. 최빈이 90이니까 90 위도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지금 100세 시대 됐고요. 그리고 AI 때문에 두 분이 더 잘하시지만 조만간 120이 아니라 150세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대에 가장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걸 싫어하는, 그리고 숨기고 싶은 이런 세상 바뀌었죠. 실제로 국가에서도 청년이라는 그 나이대를 좀 확장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우리는 새파란 것들이에요. 그렇네요. 아, 새파란데 지금 눈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노인인 세상이라면 그 안에서 더 어려 보이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욕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본능인 게 지금 인류는 생존 욕구가 없었던 조상은 다 잡혀먹히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욕구가 있는 우리 조상님들만 살아남아서 그 후손의 우리니까 본능적으로 유전자에 우리 생존 욕구는 각인돼 있는 거고, 그 생존 욕구의 가장 필수 요건은 젊음이거든요. 플러스로 우리 인류 자체는 이런 희소성에 대해서 더 곽강하고 더 집중을 하는데, 이 초고령 사회가 왔다는 건 그만큼 젊은 세대들, 어린아이들이 더 희소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또 트렌드 보면은 혈당 잡기 이런 걸 이제 다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같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밈처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노화를 좀 거스르는, 젊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과학적으로도 많이 퍼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산업계도 그런 것 같아요. 선크림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박처럼 많이 바르는 데가 없다고. 네, 맞아요. 무조건 발라야 되죠. 그리고 피부 미용도 갈수록 더 많이들 하시고, 리프팅이라든지 시술 이런 것도 많이 하시니까요. 교수님 오늘 선크림 바르셨어요? 아니요, 안 발랐어요. 왜 안 바르셨어요? 패턴은 저희 나이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지 멀쩡하면 괜찮은 나이대들이라서. 이 선크림 바르시죠? 저는 항상 바르고, 이 검버섯의 주요 원인이 선크림 안 바르는 그거였군요. 근데 진짜 피부과 전문의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피부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만 원짜리 선크림 바르는 게 훨씬 피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선크림은 꼬박 바릅니다. 알았어요. 라고 말씀을 한번 세 드려봅니다. 명이서 저한테만.
전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도됐던 흥미로운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여러 사례가 있긴 한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젊은 활력이라면 일종의 이제 정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에는 그 침팬지의 고환을 조직을 잘라가지고 남성이 고환 이식을 해요. 왜냐하면 침팬지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요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이식을 한다고요? 이식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런 방송 중에 이런 얘기해도 그럼 고환이 3개인 거예요? 그렇게 그 아니 이식을 했다는 소위 게 말해서 볼 이제 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꾼 건 아니고 바꾼 건 아니고 절편을 살짝 해서 옆에 살짝 붙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저는 너무 괴기스러운 거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침팬지랑 사람은 서로 다른 세포기 때문에 결국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부작용이 심한 경우도 있었고, 근데 예전부터 확실하게 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대고 예. 왕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허준에 침 찔러줘도 50살이 평균 수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특정 무리가 평균 수명이 7에서 80세였어요. 누군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남자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내시. 맞아요. 내시. 그 내시는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은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 됐고요. 이야. 가장 오래 산 사람은 100세를 넘겼고, 와. 과학자의 실험을 해봤죠. 포유류들을 다 어릴 때 고환을 적출해봐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다 늘어나요. 전 요절을 하더라도 그건 안 하겠습니다. 생각이 전 그건 깊어집니다. 아니에요.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제 남성만큼은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 아닙니다. 그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최근엔 이 노화를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질병처럼 인식하는 약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인가요? 노화의 질병 코드를 부여를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좀 오해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세계보건기구의 그 코드가 부여된 것은 그걸 질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무병장수 하는데 관리해야 될 요소라는 걸 인증한 거예요. 앞으로 고령층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노화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 요소로 보고 관리하기 위한 항목으로 인정한 것이지, 그냥 이 노화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질병이 됐고 고치면 안 늙네 이런 의미는 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생물학을 전공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저는 산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예.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노화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적인 죽음, 필연적인 거다가 아니라 이 노화의 원인들이 하나씩 밝혀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텔로미어가 짧아진다거나 활성산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럼 이런 원인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이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하면 원인을 차단하면 노화를 좀 거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병 코드에 넣고 진짜 이거를 좀 병처럼 고쳐보는, 과학적으로 좀 우리가 컨트롤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넣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노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러면 병 걸린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반발이 있어서 2022년도에 질병 코드에서 살짝 항목이 개정이 됐어요. 추세는 결국 이 노화라는 게 필연적인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좀 천천히 가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영노화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영노화.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영노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제 노벨상을 그걸로 영노화 뭐 기술로도 받기도 했었고 해서 연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영노화라는 건 다시 우리가 젊어지는 걸 말하는 거 맞아요? 뭐 iPSC라든지 이런 연구는 계속 하고는 있죠. 그러면 그 얘기가 세포만 우리가 젊은 걸 바뀌면 제가 고3 때나 중3 때 얼굴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사춘기가 다 끝나고 났을 때 네. 파릇파릇한 20대의 젊은 얼굴로 돌아갈 수 있죠. 오... 이제 그 스토리가 좀 재밌는 게, 예전에 야마나카 시냐라는 과학자가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해봐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머리 안쪽에는 머리카락을 만들어주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심장에서 심장세포를 만들어주는 줄기세포가 있고, 피부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럼 이 줄기세포는 왜 분화가 안 되고 계속 그 줄기세포로 있지? 이런 노화세포랑 줄기세포의 차이가 뭘까? 줄기세포만 켜져 있는 유전자를 발견했을 때 노화세포도 사실 줄기세포처럼 젊어지지 않을까? 40개 정도가 줄기세포에만 더 유전자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개 중에서 후보가 있다, 노화세포에 넣었는데 막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마나카 시냐의 제자가 그러면은 40개 다 때려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동시에. 네. 그래서 40개의 유전자를 탁 떨어 넣어서 이 노화세포가 줄기세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솎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솎아냈더니 딱 4개를 솎아내서 그 4개를 넣으면은 노화세포가 다
젊어지는 거야, 줄기세포로.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포 레벨에서 노화세포가 젊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유전자를 전체 개체에서 한번 다 켜볼까? 그랬더니 실제로 이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노화 관련 그 40년 동안 연구한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이랑 우리나라의 양재현 박사님 지금 교수로 오셨어요. 두 분께서 이제 코어그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늙은 생쥐에게 그 4개 유전자를 다 넣어줘 봤어요. 전신에. 그러니까 젊어져요. 흰 털이 다시 검은 털로 바뀌고, 그리고 근육이 늘어나고 진짜 젊은 시절처럼 다시 총명해지고, 이게 젊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다 해가지고 지금은 강아지나 아니면 침팬지나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 이걸 넘어가면 이제 인간한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뭐 근데 아직 휴먼으로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일단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고 봐야죠. 휴먼 임상에서는 신약까지는 보통 한 8에서 10년 정도 보십니다. 그럼 저희 당대 때 그런 약이 저희가 투약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것 같으세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면 충분히. 그럼 그런 약이 만들어지면 금액은 얼마일까요? 제가 개인적인 궁금함을 여기서 죄송합니다. 진짜 궁금하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허들이 뭐냐면, 젊어진다는 게 줄기세포도 있지만 암세포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넣어주면은 젊어진다기보다 암세포가 많이 생겨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넣어주면 젊어지지 않고. 근데 암 치료 기술 중에서 카티셀이라는 치료 기술이 있습니다. 그 카티셀은 암이 생겼을 때 몸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피를 뽑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현질을 해주는 거죠. 전설의 무기를 지어줘요. 그럼 다시 넣어줘요. 그럼 이제 전설 그 무기가 들었으니까 암세포 그냥 썰어버리겠죠. 그렇죠. 혈액암 특정 암은. 이게 대박이다 해가지고 이제 약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 개인의 피부를 뽑아가지고 무기를 지어주고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죠. 비싸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29억에서 30억인데 그런 30억이요? 엄청 비싸죠.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의 원천 기술이 공개되고 특허가 풀리고 다른 연구소도 따라하고 하면 경쟁이 붙으면 이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 퀄리티는 올라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그거 맞는데 제가 알기로 한 300, 400만 원 정도? 바꿔 말하면은 새로운 신약이 나오면 처음엔 당연히 비싼데 결국에는 이제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거 들으면 좀 되게 신기하긴 한데, 사실 전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바이오 해킹? 노화 해킹?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천천히 늙기 위한, 아니면 젊음을 좀 찾기 위한 그런 의학적 방법들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좀 와 있다고 보세요? 1부터 한 5라고 치면은? 아예 1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뭐 2 정도 넘어가고 있지 않나. 2에서 3으로 넘어가자. 아예 1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해주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오래 살지 않을까, 다시 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수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계속 사느냐가 실은 더 중요해서. 안 아파야죠. 네, 그래서 지금은 노화의 종말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 안에 메트포민이라고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제 그게 염증도 좀 가라앉히는 게 있어서, 그게 대부분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 그 당뇨병이 아니지만 드시기도 하세요. 비만 치료제도 사실은 이제 네이처지에 얼마 전에 나왔지만, 이게 롱지비티, 그러니까 항노화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논문도 나왔거든요. 이게 살이 찌면서 염증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가 적용되는 적응증이 굉장히 많아서, 비만 치료하는 회사도 결국은 이제 점점 더 노화 관련된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그 앞전편에 비만약 편 했었거든요. 그때 나와주신 분들이 이게 성장이 어마어마하다. 여기는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사실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기업이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 하는 회사들이 덜어 있죠. 한미약품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한국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거에 이제 제형을 바꿔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펩트론이라든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고요. 경구용으로 바꿔주는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연구가 활발한가요? 한국에서 연구가 활발한가요? 신약은 해외가 좀 더 활발하고요. 그리고 이게 비만 치료제는 이제 그 영업을 많이 해야 되고, 바이오텍이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이 세일즈 인력이 많은 그 큰 회사들, 빅파마들이 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노보나 릴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슬슬 특허도 풀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 중에서? 오젬픽이 이제 어제 특허 풀려요? 풀렸고, 네. 위고비도 특정 국가에서는 이제 풀렸어요.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 또 복제약 잘하니까 우리나라도 또 그 비슷한 거 막 왕창 만들 수 있겠네요.
국가별로 특허가 풀리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야 자체가 지금은 약간 혈당을 잡으면서 동시에 노화도 저속으로 하는 그런 계열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맡고 있는 이런 마운자로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혈당 잡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혈액 내에서 뭔가를 건드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걸 1단계라고 하면은 2단계는 뭐냐면 이쪽 분야도 전 나중에 엄청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요. 세포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노화세포라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해지겠죠. 맞아요. 비실비실해집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혼자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얘가 또 주변 세포들을 또 비실비실하게 만들어요. 전염시키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딱 좀비 영화 네. 보면은 딱 좀비 혼자만 비실비실한 게 아니고 다 좀비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네이처지에서 이 셀은 좀비 세포다라는 명명까지 했거든요. 셀러라이틱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노화된 세포를 찾아가지고 얘만 터뜨려 보자. 그래서 없애보니까 또 젊어지는 거예요. 이런 노화를 딱 멈추는 그런 분야도 굉장히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3단계가 궁극적으로 아예 돌리는 거예요. 연구. 네. 이제 유전자 이거 넣어가지고 이 야마나카 팩터 영노화 쪽 연구 분야나 아니면 아예 노화 세포를 골라서 없애주는 분야, 그런 분야도 연구되고 있는 게 저는 나중에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투자를 실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그분도 이제 투자했던 비상장 기업들이 이런 세포 리프로그래밍 하는 회사들을 많이 투자했고, 샘 알트만도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이런 빅테크들이 그 항노화 시장에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하고 뛰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교수님? 네, 그럼요. 이게 왜 이런 투자들을 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CEO들의 개인적인 열망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를 가진 반열까지 올라왔어요. 진시황 같은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건강하게 더 오래 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건 인간의 본연의 욕구인데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금 여력과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꼭 세포를 내가 다시 바꾸고 하는 바이오적인 접근이 아니라 약간 메카닉한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뉴럴링크 같이 뭔가 나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내 영혼과 지적 부분,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일부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반영구적인 삶에 대해 다른 결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빈살만도 그 바이오 쪽에서는 항노화 쪽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헬스 레볼레이션이라고 헬스 에볼루션을 합친 것에 항노화 쪽에 매년 1.3조 원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1.3조 원씩. 이거 매년 매년. 무슨 네. 기부하는 것처럼 네. 1.3조씩 멋지네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뭐 1,300원이요? 연구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애널리스트님 뭐 사요? GLP-1이 저는 그래도 가장 현실에 가깝게 이미 출시가 됐고 적응증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GLP-1 하는 회사들도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을 근데 하고요. 거기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뭐 일라이릴리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라이 릴리가 이번 4월 달에 경구용도 나올 예정이라서 좀 더 복용 편의성을 가진 그럼 더 회사들이 오르겠는데요? 위고비 나왔잖아요. 위고비 경구도 나왔습니다. 먼저 나왔고 이제 4월에 릴리께 나올 예정이고, 국내에서 그 GI 이노베이션이라고 그 밑에 GI 롱지비티라는 회사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휴먼 임상을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노화를 관련된 임상 환자 모집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뭘 노화로 네. 정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림포그 저하증을 가진 환자들을 모집해서 림포가 저하되면 이제 암에도 더 잘 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만간 임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인간이 결국 이 죽음의 법칙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0세까지 살 날이 멀지 않았다. 언제부터 그 정도의 기술을 적용시켜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 전 세계 최고 갑부들과 절대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이 모두 극한의 영노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한 마이크라고 그러죠. 왜 그 국가 정상들이 이렇게 산책하는 거 찍을 때 마이크 저 뒤에서 한번 슬쩍 대보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이 같이 걸어갈 때 서문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인류가 150살
6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푸틴이 이게 무슨 맥락에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지 대번에 안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종 장기를 이식하게 됐다면서요 하면서 바로 받아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프론티어한 하나의 과학 에어리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렇게 바쁠 것 같은 절대 권력자가 그거를 듣자마자 뭔지 알 정도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 같이 고민했던 거지. 그럼 아까 질문에 대답이 나왔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 것이며 그 성과를 자기 당대에 누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대 150살 언저리까지 가는 사람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대기업에 있는 이런 CEO들이 투자를 이쪽으로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편리함을 주는 게 돈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전 세계 많은 로봇 회사가 지금 갑자기 올라오는 이유도 돈이 되는 것도 로봇이 일을 해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네, 가정 일을 해주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오픈 AI도 투자가 많이 된 이유도 결국 인공지능이 편리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만들어주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제 시간인 거거든요. 요즘 들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시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간접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영노화가 되면은 그 사람은 젊어지니까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시간을 살 수 있는 이제 분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분야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전에는 뭐 대부분의 연령대가 젊으니까 관심이 없다. 이제는 전체 연령대 자체가 이제 초고령으로 밀리니까 모두가 어디 아프고 병들고 좀 이렇게 하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더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결국 이쪽으로는 무조건 투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결국 그런 시기가 언젠가 올 텐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시대가 융합의 시대라 그래서 최근 노벨상 다 보면 전부 다 인공지능 연결해가지고 치료제 개발한 사람들, 뭐 항암제 개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노벨상, 화학상, 물리학상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하사비스가 알파고 만든 사람인데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알파폴드라고 해서 단백질 접합하는 그거를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진짜 질병 치료할 수 있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학, 장수, 수명 관련 기술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이 100도한테 확 끓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거든요. 진짜 한 5년, 10년 정도 되면, 그때가 되면은 평균 수명이 이제 90에서 110세, 120세로 확 뛰어버리는 거죠. 바틀렉이 암이거든요. 근데 암이 곧 정복될 것 같다. 10년 정도 지나면 죽음이 필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가능하군요. 네. 지금까지는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우리 세포나 뭐 뼈 이런 거만 관심을 가졌는데 아무리 건강해도 내 정신이 문제면은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과연 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인 산업도 많이 커지지 않을까. 근데 선택을 하려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을 벌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제 공부해야 되네요. 안티에이징 지금 딱 여쭤보니까 그 시장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지금 그 산업의 상황은 어떻고 뭐 증가 추세는 어떻습니까? 계속 커지고 있죠. 네. 그리고 경기도 많이 타긴 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40대, 50대 분들이 리프팅이라든지 보톡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엔 점점 더 일찍부터 관리를 많이 하시는 네. 그런 추세입니다. 그 트렌드를 보면요, 보톡스가 과학적으로 줄기세포를 넣는다거나 PRP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포를 재생하는 네. 그런 주사를 놓거든요. 네. 과학적으로 재생 관련 분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불편한 미래를 예고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나중에 한 20, 30년 지난 뒤에 나이 들어 보이면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사람, 젊어 보이면 어린 사람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 그 단적인 예가 CEO들이 영노화로 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알죠. 그 그 사람 나이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외모 보고. 완전 젊어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니요. 뭐 사요? 뭔 얘기 처음 하셨어요. 이쯤 되면 궁금하잖아요. 영노화에 관심을 갖고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토스랩스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를 했는데 초기에만 30억 달러, 그러니까 4조 정도 자금을 확보했어요. 상장 쪽에서는 릴리가 비만도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있어서 결국은 이제 노화 질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지아 이노베이션이 항노화 쪽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나이백이라는 회사도 항노화 쪽으로 국가 프로젝트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구글에서도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영노화, 항노화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벌거숭이 두더지지라 그래가지고 설치류들은 평균 수명이 한 2에서 3년이면 죽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데 30년을 키웠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야. 장수하고 있네요. 심지어 근육이 많아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유전자 몇 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소가 저런 데서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암세포가 절대 안 생겨요, 이 친구. 그래서 이 친구를 분자적 레벨에서 연구해가지고 사람한테 적용하면 어쩌면 사람을 500살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대박 날 수 있겠구나. 그런 연구도 칼리코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냐? 무조건 손해 보지 않을 뭐 투자에 무조건 손해 안 보는 게 그렇게 없잖아요. 하시고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확률을 아유. 좀 최대한 그래도 손실이 거의 안 날 것 같은. 그나마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적을 것 같은. 아니 그나마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왕창. 칼리코가 이제 상장하게 되면, 네, 혹은 알토스랩스가 상장하게 되면 그 IPO 때를 한번 잘 노려보시는 것도 역시 좋은. 핫하군요. 타이머의 공식 질문이에요. 항노화 이 산업을 시간에 비추어서 표현한다면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가 아예 초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서 점심 먹고 커피를 딱 마시는 그 시간, 네. 2시, 3시. 2시, 3시. 오후 2시나 3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의 절반이 지난 12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국 모두가 더 살기를 희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그냥 아유 내가 이제 뭐 재미도 없고 이런 소리를 진짜 왕왕 하시잖아요. 뭐 10년, 5년 더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전 오후 12시, 새벽 6시. 새벽 6시.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잖아요. 해 뜨기 직전. 우리가 병을 안 가지고 건강하게 살려면 진단을 빠르게 하거나 네. 아니면 이미 생긴 병을 잘 치료하는 건데 다양한 뭐 진단이나 뭐 치료 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탁 올라가는 순간이 곧이지 않을까. 미래가 밝네요. 곧 주사를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알겠습니다. 노화와 고령화라는 변화 앞에서 시장은 이미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변화가 기회가 될지 또 다른 고민을 남기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